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빨리 선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걸 잘 쌓아 나가야 나중에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이미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를 다시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미 이만큼 진행됐으니까 수입료가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또 이걸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료가 또 그만큼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일 궁금한 게 선임 비용 내잖아요. 예. 거기 뭐가 포함되는지가 제일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게 수사기관 조사에 이제 입회, 종석 같이 하는 거, 그 수사기관에 이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있는 범죄다, 그러면 이제 합의 대리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놔야 되고, 어떤 증거 자료들, 어떤 참고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종의 어쨌든 법률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해줄 수 있는 이 사건 관련된 서포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건 빼주세요 해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맞춰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사만 같이 들어가 달라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수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은 다 이미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수사기관의 처분만 남았어요. 그 상황에서 좀 사건 정리해가지고 좀 의견서를 좀 제출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만 수임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 피해자, 고소인 입장에서 가해자 쪽이랑 직접 연락하거나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 합의 대리만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 대리만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단계에 있어서도 할 수도 있다. 비용은 직접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으면서 금액을 알 수 있는 거고. 예. 왜냐면 사건마다 워낙 다르고, 또 수임료 같은 경우 이제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 품이 이제 얼마나 좀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기준이 돼가지고 수임료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어려운 사건이냐, 큰 사건이냐 이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임료가 올라갈 수가 있고,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임료가 조금 적게 책정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당장에 선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뭔가 카드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결국에 선임계약은 당사자끼리 저희와 이제는 의뢰인분의 어쨌든 합의와 계약이거든요.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보통 말씀을 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맞추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징계 사건이나 이런 항고 사건에서 변호사님 선임하면 어떤 것들을 좀 해주시나요? 징계 사건 같은 경우도 형사건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조금 포인트는 좀 달라요. 징계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걸로 해서 지금 징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일단 그거부터 일단 파악은 해야 될 거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 이제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부인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잡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죠. 그러면서 만약에 부인을 하는 사건이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증거는 뭐가 있는지, 우호적인 뭐 참고인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만약에 위원회까지 회부가 됐다, 그럼 징계위원회 나갔을 때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올 거고, 그에 대해서 답변은 또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부분들 계속 조력을 해 나가고, 위원회 때 이제 같이 출석을 해가지고 옆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끼어들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끼어들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옆에서 이렇게 또 좀 조언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 때도 하고, 아까 앞에 그 징계조사 또 이제 입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징계조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옆에서 이제 징계조사 할 때도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옆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나 아니면은 그 전 단계라도 이제 의견서 같은 걸 이제 좀 합리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증거자들 함께 해서 제출을 해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은 되죠. 항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 청구까지 나온 상황인데, 원심 징계 기록을 이제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점들이 지금 빠져 있다, 어떤 점들은 좀 우리가 좀 탄핵을 해야 된다, 좀 어떤 점들은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항고위원회 준비를 하고, 항고위원회 때도 이제 같이 출석을 하고 의견서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항고하면 품이 더 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처음 뭔가 시작하는 징계 이런 것보다는 항고가 조금 더 비용이 좀 든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고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원심 징계가 일단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분석하는 게 제일 큰 일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고 사건은 의견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 원심 때 제출 안 됐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수집은 해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 할 게 없다고 보셔질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원심 징계를 또 반박을 해야 되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또 할 게 또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사건 바이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은 정확히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너무 일찍 선임하면 좀 비용만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뭐 사건 바이 사건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빨리 선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지금 사건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거를 건들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변호사가 뒤에 사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걸 잘 쌓아 나가야 나중에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이미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를 다시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미 이만큼 진행됐으니까 수임료가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또 이걸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임료가 또 그만큼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초반부터 사건을 맡기셨어요.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건화 되기 전에 또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사건은 초기부터 이렇게 대응을 해서 막아야 이렇게 좀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가 좀 쉬워지지,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형사사건 예로 들고 하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는 걸로 목표 잡고 가셔야지, 이미 경찰 단계에서 검찰 혐의 있다고 봐서 송치를 했어요. 검사가 이미 재판으로 혐의 있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법원까지 갔을 때 무죄율 안 높습니다. 반반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죄 나오는 확률이 몇 퍼센트 안 돼요. 사실은 초기부터 조력 받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어떠세요? 요즘 의뢰인분들이 워낙 유튜브나 이런 AI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들 보면은 뭐 맞게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 섣불리 너무 이렇게 결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이 사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하시면서 어쨌든 파악을 해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AI가 맞다는 거를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지 사실 그 부분도 있고, AI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뭘 줘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걸 믿을지 말지를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너무 믿지는 않으시는 게 좋고, AI를 그냥 활용은 하실 수 있어요. 리서치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한데, 뭐 정리하면은 활용은 하시되 신중하게 이게 맞는지는 한번 고민하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